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곡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곡. 네, 서머타임. 네, 서머타임. 계절이 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계절이 왔습니다. 서머타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재즈 그러면 몇 곡 꼽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곡이 서머타임 아닌가. 그렇겠죠. 저는 이 서머타임을 사실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70년대 중반이죠. 자니스 조플린 걸로 처음 들었어요. 네. 그때는 자니스 조플린 모르면 간첩이죠. 음악 좀 들으면은 자니스 조플린의 저 빅브라더스 앤 홀딩 컴퍼니 이거 안 들으면은 뭐 저 음악 듣는 거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곡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 청춘 정말 청춘이었죠. 그냥 가슴으로 들었어요. 가사도 그때 몰랐어. 땡겨서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음악을 좀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하고 하면서 엘라 피츠제랄드 곡을 들었어요. 루이 암스트롱이랑 같이 한 거. 네, 그렇죠. 포기 앤 베스라는 앨범이 있죠. 예, 네. 포기 앤 베스가 있죠. 둘이 하는 게. 그걸 딱 듣고서 아, 재즈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엘라 피츠제랄드 곡이 정말 좋긴 좋았는데 그래도 내가 첫사랑이 제니스 조플린이었으니까 제니스 조플린을 못 쫓아오지? 그 속으로 그런 생각에서 아 근데 엘라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음악 잡지사 기자하면서 하여튼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서머타임 하면 자니스 조플린 노래를 꼭 집어넣더라고. 그러니까 베스트 5 서머타임이 어떤 곡이냐면요. 재즈 앨범 중에서 그러니까 서머타임을 담고 있는 앨범이 공식적으로 1160 몇 장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딴 가수들이 불러서 녹음한 게 6만 몇 회나 된대요.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많이 그런 불렀더라고요. 통계는 뭐 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뭐 누구는 2만 5천 회라고 그러고 뭐 2005 아까 말씀하신 통계는 2005년도 재즈 공식 앨범으로 1100 몇 개의 서머타임이 실렸다 그러고 하고 재즈 스탠다드 그만큼 사람. 많은 분들이 한 거죠. 음악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녹음된 노래고 가장 많이 듣는 노래일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저 BBC 방송에서 한번 특집하는 것 같다 얼핏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서머타임에 대해서 BBC에서 특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계를 정복한 곡이라고. 거신의 서머타임을 얘기하면서 부제가 세계를 정복한 곡.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프로그램 이름을. 1935년 보진 못했지만 오페라 포기 앤 베스에 실린 아리아 주인공 포기 옆집에 사는 어떤 여인이 클라라가 아이를 잠재우면서 자장가로 부른 자기 아기를 이렇게 잠재우면서 부르는 곡인데 가사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이 노래를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그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흑인들이 미국 땅에서 부모 없는 고아 같다는 생각이 든대. 그 삶이. 그러면서 이 서머타임을 갖다가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선 니나 시몬이 킹 목사 죽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앨범을 발표했어요. I love 포기. 예. 거기에 서머타임 부른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타운홀에서 공연한 라이브가 있는데 니나 시몬 것도 정말 대단하죠. 가사가 이래요. 여름이야 뭐 고기들은 펄떡펄떡이고 목화는 크게 자라고 너희 아버지는 부자고 너희 엄마는 미인이야. 얘야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서 어느 날 아침 너는 울면서 노래하며 일어나겠지. 그리고 날개질을 하고 하늘로 날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때까지 엄마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이렇게 좀 싸면서도 이렇게 좀 뭔가에 이렇게 위안이 되는.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그 미국이라는 사회를 생각하면 그 흑인들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하여튼 그런 영적인 노래라고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조지 거신 그러면 우리 뭐 그냥 이렇게 유명한 미국 작곡가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미국인의 영혼을 이렇게 다듬는 그런 어우르는 그런 곡들을 정말 많이 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상징인 작곡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시절에 1935년에 그 시절에 흑인들을 위한 흑인들의 이야기로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그 충격이었대요. 근데 이걸 갖다 감히 조지 거신이 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조지 거신이 그 시절 최고였기 때문에 팀파넬리를 뭐 다 장악한 작곡가 대표 작곡가였으니까 곡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오늘 처음 소개 링크 걸게 자니스 조플린의 서머타임을 링크를 걸었으면 빅 좋겠어요. 브라더 앤 더 홀딩 홀딩 컴퍼니 칩 스릴스 앨범에 있는 거죠. 네. 이 칩 드릴스 이 앨범은 사실 김 감독이랑 나랑도 연관이 있는 거지. 90년대 사실 그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90년대 또 정말 서머타임을 많이 들었어요. 간간히. 근데 그 들은 장소가 블루스하우스야. 그렇죠. 근데 이 블루스 홍대 주차장 골목 블루스하우스의 상징이 있어요. 거기 주인장이 허청이라는 화가인데 이 허청 씨가 칩드릴 앨범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굉장히 크게 그려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였거든요. 한쪽 벽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좌측 벽에다가 벽돌 벽에다가. 그래서 그때 그 브루스하우스를 사랑했었던 음악 매니어들이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바로 그 앨범에 담겨져 있는 곡이 서머타임이죠. 그 그림이 언더그라운드 카툰니스트 로버트 크럼인가 하는 로버트 사람 데니스 크럼 카툰인데 원래는 그 앨범 자켓이 그 멤버들이 이렇게 침대에 나체로 있는 사진이었는데 큰 음반사죠 콜롬비아가 반대를 해갖고 그러면 카툰으로 가자 그림으로 가는데 원래는 겉면에 그러니까 앞면 자켓이 제니스 조플린 초상화였대요. 근데 제니스 조플린이 뒷면으로 그린 그 자켓, 지금의 자켓을 보고 이걸 앞면으로 하자. 그래서 그게 앞면이 되고 제니스 조플린 초상화는 날아가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앨범에서 볼앤 체인을 너무 많이 들어갔고 예, 참 많이 듣죠. 그 빅마마 손톤도 원래 빅마마 손톤 곡이잖아요. 빅마마 손톤이 68년에 노래하는 걸 듣고 제니스 조플린이 이제 자기 그네 밴드에서 리메이크를 한 건데 또 빅마마 손톤 69년도 앨범에는 제니스 조플린이 불렀던 서머타임을 또 빅마마 손톤이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죠. 제니스 조플린 거 맨 처음 링크하고 그다음에 엘라 피츠제랄드. 엘라 피츠제랄드 58년 녹음인데 라이브로 라이브했던 미스터 캘리스라고. 원래 이게 처음 그 녹음돼서 히트한 거는 빌리 헐리데이가 36년에 발표했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던 곡이 아니었대요 미국에서도. 근데 그거를 엘라 피츠제랄드랑 루이 암스트롱이 59년도 포기 앤 베스라는 앨범을 그렇죠, 59년도. 같이 내면서 그러면서 불렀죠. 이제 그리고 마일스 데이비스. 58년 그 다음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포기 앤 베스라는 제목으로 앨범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포기 앤 베스의 레퍼토리를 아주 재즈 명반 중 하나로 꼽히고 제가 그 들은 여담인데 앨범이 딱 나오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랬대. 나 저거 돈 주고 살 거야. 자기 앨범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도 만족해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 50년대 말이면은 자기 그 퀸텟 혹은 섹스텟으로 하드밥 혹은 모달 재즈를 하고 있을 때인데 잠깐 멤버들이 흩어지고 그런 시기에는 길 에반스와 함께 이렇게 클래시컬한 이런 시도를 또 하고 그리고 보면은 마일스 데이비스 참 부지런한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앨범이었다고 하니까 이 버전에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뮤트 끼고 서머타임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니까 큰 기계 없이 음악에 얹어서 그냥 가.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하고 마일스 데이비스구나 역시. 그리고 찰리 파커. 그 다음에 찰리 파커.
With Strings 앨범. 그 찰리 파커도 마찬가지인데 찰리 파커가 얼마나 대단한 연주자인가. 그 우리가 그 재즈에 대해서 잘 깊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도대체 뭐가 대단하길래 사람들이 찰리 파커 이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서머타임을. 나는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러게요. 정말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가수들 힘 빼고 노래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부드럽고 이 노래의 메시지가 정말 오더라고요. 역시 찰리 파커. 찰리 파커가 보통의 이렇게 스몰 캄버로 녹음들을 남기다가 노먼 그랜츠한테 졸랐대요. 이렇게 좀 스트링하고 같이 해서 앨범을 내고 싶다 해서 노먼 그랜츠의 후원을 입어서 낸 앨범인데 49년도 녹음이더라고요. 그 볼륨 1, 2로 나온 건데 95년도에는 그때 녹음했던 거를 다 합쳐서 마스터 테이크스 해갖고 앨범도 나왔고 전 그 버전으로 갖고 있는데 서머타임은 많이 안 들었었는데 요번에 들으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 찰리 파커가 살아있을 때 가장 많이 판매한 앨범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트링과 함께 하는 버전 그 포맷이 찰리 파커가 한번 성공을 시키니까 몇 년 후에는 클리포드 브라운도 위드 스트링스라는 앨범을 똑같이 오케스트라와 그러니까 스트링들과 함께 내고. 하여튼 찰리 파커 여름밤 편하게 이렇게 즐기고 싶다. 이런 찰리 파커 서머타임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정말 어울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링크 걸게 허비 행콕. 조니 미첼 앤 허비 행콕. 허비 행콕이죠. 허비 행콕이 조니 미첼을 게스트로 초대해서 불렀는데 근데 이제 조니 미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젊은 층에서는 잘 관심이 없을 거예요, 조니 미첼. 근데 저희 때는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 70년대 조니 미첼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펑락 이거고 우드스탁 페스티벌에서 아주 단연 돋보였던 본인 입으로 타락한 화가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Both Side Now라는 곡은 60년대, 70년대를 통틀어서 아주 손꼽히는 명반이에요. 가사도 굉장히 철학적이 아니고 우리한테 좀 정말 치사한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하는 얘기예요. 모든 건 양면이 있다. 나는 그 양면을 다 봤다. 밝은 거, 어둠, 사랑과 뭐 불행, 슬픔, 뭐 하여튼 그 모든 것이 그 양면을 갖다 내가 다 봤다. 네. 그 보스 사이드 나오는 그 2000년대 초반에 러브 액츄얼리의 또 나이 들어서 부른 버전이 굉장히 또 영화 속에서 되게 좋게 들리죠. 그 왜 자기한테 주는 선물인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남편이 바람난 남편이 할 때 그 여자 혼자서 있을 때 착 나오는 그 음악 보스 사이드 나오거든요. 그 아주 절묘했어 그 씬이랑 곡이랑 곡 선곡이. 그러니까 허비 행콕이 98년도에 거신스 월드 이 앨범이 그 조지 거신 탄생 100주년 기념해서 낸 앨범이래요. 허비 행콕이. 여러 뮤지션들이 피처링을 해줬는데 이 곡에서는 당연히 보컬에 조니 미첼이고 피아노는 이제 허비 행콕이 치고 하모니카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스티비 원더가 하모니카를 했어요. 소프라노 색소폰은 웨인 셔터더라고요. 웨인 셔터. 해석이 좀 독특해요. 조니 미첼 그 서머타임은 한번 거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또 한 곡 혼자 들어본 게 존 콜트레인 My Favorite Things 앨범 60년 녹음 61년 앨범의 B면 첫 곡이 서머타임이잖아요. 그냥 메인스트림 재즈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렇게 선곡해 놓으신 5곡을 듣고 나서 혼자서 그 곡을 들었는데 존 콜트레인이 한번 또 정리를 쫙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많아서 지금 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1160 몇 장이 공식 릴리즈 됐으니까 2005년 통계에 그렇다니까 웬만한 그 대가들은 다 한 번씩 연주한 게 서머타임이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언뜻 생각나는 건 다이나 워싱턴 앨범 중에 다이나 잼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서는 서머타임을 중간에 그 트럼페터 메이나드 퍼거슨이
너무나 또 훌륭하게 솔로를 하거든, 불거든요. 그것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빌리 홀리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이름 꼽을 만한 가수들은 다 서머타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고르기가 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추억이 있고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이런 곡만 선곡했는데 존 콜트레이 서머타임도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 노래가 그냥 대중 음악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가슴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이 곡에 대한 그 설명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 향수와 순수 슬픔과 기쁨 자유에 대한 열망을 일깨우는 곡 이런 예 서머타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아주 확 하더라고. 마음에 드는 아주 좋은. 참 자니스 조플린에 의해서 처음 시작돼 가지고 제 평생 수시로 저를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즐겁게 해줬던 그런 음악이에요. 그 미국 음악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 여러 버전들이 있으니까 저마다의 서머타임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재즈 가수들 다 불렀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예. 재즈 한다 그러면 안 연주하고 안 부를 수가 없는 곡이죠. 네. 자 서머타임 소개 그러면 네. 여기서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